예, 안녕하세요. 통계학과 자료 분석에 대한 연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통계학과 자료 분석에 해당되는 부분은 자료를 정리하는 부분에 대한 연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분석하는 부분은 첫 번째로는 데이터를 정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정리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가지고서 도표로서 혹은 그림으로서 표현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데이터 정리에서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심에 대한 위치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위치 척도에 해당되는 위치 측도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치 말고 산포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산포 측도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서 우리가 연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1.1입니다. 보시면 다음은 어느 페인트 건조 시간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데이터만 가지고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서 어떻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어떤 정보를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페인트 건조 시간이 나와 있고요. 표본의 크기는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부분이 표본의 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표본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원래는 데이터에 해당되는 부분을 전체를 다 조사를 하게 되면은 데이터 전체를 조사한다라고 해서 이때 해당되는 부분은 우리가 모집단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가지고서 하다 보면은 시간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일부만을 우리가 데이터를 뽑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일부에 해당되는 부분은 우리가 표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에 해당되는 건조 시간들 중에서 이거에 대한 표본의 개수만큼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본의 크기를 보시게 되면은 말 그대로 개수를 세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그래서 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n이라고 표현을 하고 넘버에 해당되는 n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표본의 크기는 7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개수가 나오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보는 방법은 아까 잠시 말했듯이 평균에 해당되는 부분, 중심 위치가 어떻게 돼 있냐라고 해서 위치 측도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라고 해당되는 산포 측도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위치 측도에 해당되는 부분은 우리가 평균이라든지 아니면은 중앙값이라든지 혹은 중위수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런 등등에 해당되는 개념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 우리는 표본에 해당되는 중앙값을 살펴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앙값에 대한 표시는 X에 물결 표시 두 번만 하면 되겠죠. 물결 표시로서 표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평균에 해당되는 부분은 X의 바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고요. 중앙값에 해당되는 부분은 물결 표시로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앙값을 우리가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중앙값에 해당되는 값은 어떤 값을 원하는 거지만 그 전에 알아야 될 부분이 위치에 해당되는 중앙에 해당되는 위치에 해당되는 값을 찾는 거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홀수에 있느냐 짝수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홀수인 경우 그 다음에 짝수인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방법이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개념으로는 가장 중간에 있는 위치를 찾는 거긴 하지만 홀수계에 대한 데이터 개수냐 짝수계에 해당되는 데이터 개수냐에 따라서 약간의 풀이 방법이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홀수일 때는 예를 들어서 1, 2, 3이다라고 하면은 가장 중앙에 있는 게 2에 해당되는 값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해당되는 값은 x의 2분의 n 플러스 1이라는 형태로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이때 해당되는 이 값은 위치 값이에요. 이때 해당되는 위치 번호다라고 보시면 되고 위치 번호에 해당되는 값을 우리가 이제 중앙값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짝수일 때는 조금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 하면은 2분의 1에 x의 2분의 n 플러스 x의 2분의 n 플러스 1이라는 형태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1, 2, 3, 4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때 해당되는 값의 중앙값은 사실 여기에 위치해야 되는데 이 값을 우리가 표현을 할 때는 두 번째 값, 세 번째 값에 해당되는 거를 2로 나눈 값으로 표현을 하겠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랑 구하는 공식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걸 하고 나면은 이제 정말로 우리 문제에 맞는 중앙값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중앙값을 구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n의 개수는 7개였기 때문에 홀수에 대한 공식만 활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해당되는 위치 번호를 알고 나서 거기에 해당되는 값을 구하면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위치에 해당되는 거를 가지고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값에 해당되는 이 데이터들을 작은 순서에서 큰 순서대로 먼저 나열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이제 볼게요. 우리가 중앙값을 구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제일 첫 번째로는 어떤 걸 해야 되냐면은 낮은 순에서 높은 순으로 먼저 나열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높은 순으로. 그러면 데이터에 해당되는 가장 낮은 값은 2.5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2.5, 그 다음에 2.9. 저는 하다가 헷갈리면은 이렇게 조금 체크를 하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리고 3.3, 그 다음에 3.4, 그 다음에 3.5가 있겠죠. 3.4, 3.5,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은 3.6, 4.8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개가 맞았어요. 그러면 이제 낮은 순에서 높은 순을 했기 때문에 이때는 위치 번호에 해당되는 중앙값을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보게 되면은 홀수에 해당되는 우리가 중앙값에 대한 부분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x의 2분의 n 플러스 1이기 때문에 x의 몇 번째 수를 구할 거예요. 7 플러스 1이니까 우리는 x의 여기서 8이 되니까 네 번째에 해당되는 값을 구할 겁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네 번째니까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에 해당되는 이 3.4에 해당되는 값이 우리의 알고자 하는 중앙값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해당되는 값이 3.4다 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 유념하셔야 될 부분이 이때 구한 이 값이 번호의 위치에 해당되는 번호값이지 이때 해당되는 중앙값이 아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이때 해당되는 번호에 맞춰서 순서에 맞춰서 3.4라는 중앙값을 도출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10번에 해당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에 해당되는 절사 평균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사 평균은 말 그대로 절사입니다. 20%에 해당되는 값을 앞뒤로 없애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트레이드라고 해서 TR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나머지 방법은 똑같아요. 그때 해당되는 평균을 구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몇 개에 해당되는 값을 그러면은 삭제를 해줘야 되느냐라고 본다고 할 때 여기 보면 20%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본다고 할 때 n의 개수가 7개였습니다. 7개 중에서 0.2에 해당되는 값에 해당되는 개수만큼 삭제를 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7 곱하기 0.2는 1.4니까 약 1개에 해당되는 값을 앞뒤로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 하면은 다시 이쪽으로 데이터 순서대로 된 것을 보시게 되면은 2.5에서부터 이제 4.8까지 해당되는 거를 우리가 나열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뒤에 해당되는 값을 가지고서 사실 이 데이터도 보게 되면은 2.9에서부터 3.6까지는 조금 더 옹기종기 모여있는 형태인데 4.8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큰 숫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에 해당되는 값을 조금 더 어폐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절사 평균에 해당되는 값을 구하는 게 더 나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뒤에 첫 번째 그 다음에 제일 높은 순서에서 하나씩만을 제외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우리가 10번에 해당되는 절사 평균을 구하시면 되는 거죠. 평균에 해당되는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평균에 해당되는 공식은 i는 1부터 n까지 해서 xi에 해당되는 값을 n으로 나눈 값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번에 이제 원래는 7개였지만 이때는 이제 n이 절사 평균 때문에 조정이 됩니다. n이 5라는 값으로 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5라는 값을 분모로 놔주시고요. 그 다음에 2.9 더하기 3.3. 그 다음에 3.4,
더하기 3.5 더하기 3.6이라는 값을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3.34라는 값이 도출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B번에 해당되는 표본 중앙값을 가지고서 하게 되면은 이때 해당되는 값은 3.4다라고 도출이 됐었고요. 4다라는 값이 도출이 됐었고, 그 다음에 20% 절사평균에 해당되는 값을 구했을 때는 이때 해당되는 값은 3.34라는 형태로 도출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위치 측도를 살펴보는 방법들이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문제 1.1번에 해당되는 연수문제 풀이였습니다. 이제는 연수문제 1.2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서 다시 보도록 하죠. 자, 연수문제 1.2입니다. 보도록 할게요. A 회사와 B 회사의 배터리의 수명 시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 회사, B 회사에 해당되는 배터리의 수명 시간이에요. 그랬을 때 A 회사와 B 회사의 표본 평균과 표본 분산을 구하고 이를 비교해 보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서 살펴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위치 측도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산포 측도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위치 측도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가장 많이 활용이 되는 거는 우리가 평균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X에 바라는 형태로 표현이 되고 있고요. 산포 측도에 해당되는 부분은 우리가 분산이라든지 표준 편차에 해당되는 값으로서 표현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부분은 일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표본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전체 집단을 가지고 있다면은 여기서는 만약에 전체 집단이다. 그럼 모집단에 해당되는 평균과 분산을 구하여라 라고 표현을 했겠지만 지금은 표본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는 거기 때문에 표본 평균과 표본 분산을 가지고서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분산과 해당되는 평균을 살펴볼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모집단에 해당되는 분산을 구하는 값이 표본에 해당되는 분산을 구하는 값과 약간 달랐어요. 그 부분을 유념을 해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PPT를 보시게 되면은 A 회사에 해당되는 부분부터 평균과 분산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에 해당되는 걸 보시게 되면은 평균에 대한 공식은 i는 1부터 n까지 n분의 xi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입니다. n의 개수는 6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n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6이고요. 이때 xi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x1부터 x2, x3, 그 다음에 x4, x5, x6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i에 해당되는 값, 6에 해당되는 것까지 다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더하는 값을 69, 58, 그 다음에 52, 47, 그 다음에 62, 그 다음에 72라는 형태로 되어 있고 이걸 다 더하게 되면은 6분의 360이라는 값이 나와서 평균은 60이라는 값으로서 도출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표본에 해당되는 분산을 구할 거예요. 이때 표본에 대한 분산을 구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i는 1부터 n까지는 동일해요. 그래서 xi 마이너스 이때 해당되는 평균값을 빼준 다음에 제곱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해당되는 부분은 n이 아니라 n-1이라는 형태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모집단을 가지고서 할 때는 우리가 분산값을 할 때 그대로 n이라는 값으로서 나눠줬지만 표본에 해당되는 값을 할 때는 우리가 나중에 배웠었던 뭐 충분성이라든지 이런 개념들 때문에 n-1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라고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해당되는 값을 n-1부터 해서 x1에 해당되는 값, 즉 69에 해당되는 값에서 평균에 해당되는 거를 x바라고 놓는다고 하면은 60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69에서 60을 뺀 값을 제곱시켜주고
58에서 60을 뺀 값을 제곱시켜주고 쭉쭉쭉 해서 72에서 60을 뺀 값을 제곱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적어보면은 6-1에 해당되는 값이 될 거고요. 그리고 69-60에 대한 값 제곱, 그 다음에 58-60에 대한 값 제곱. 처음이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다 한번 써볼게요. 52-60에 대한 값 제곱, 47-60 제곱, 그 다음에 62 빼기 60 제곱 더하기 72 빼기 60에 대한 값 제곱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값을 제가 풀어서 왔더니 이때 해당되는 값이 5분의 466이 나오고 이때 해당되는 값이 약 93.2가 나오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A에서 해당되는 평균은 60이라는 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분산에 해당되는 값은 93.2라는 값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B회사에 해당되는 데이터 다시 한번 PPT 보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B회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B회사에 해당되는 걸 보면은 마찬가지로 평균과 분산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평균에 해당되는 값 n의 개수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동일하게 공식 사용해서 i는 1부터 n까지 해서 n분의 xi라는 값을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6분의 여기에 해당되는 값 62부터 75까지 여기 밑에 있는 부분입니다. 62부터 75까지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62 더하기 43 더하기 75 더하기 60 더하기 45 더하기 75라는 형태로서 정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 6분의 360이 나와서 이 값도 마찬가지로 60이라는 값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B회사에 해당되는 평균은 60이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분산을 구해 보도록 할게요. 분산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공식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i는 1부터 n이고요. n-1이 들어간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xi-x바의 제곱이라는 형태로 정리가 된다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x바가 62였기 때문에 62에서 60을 빼주고 제곱해주고 43에서 60을 빼주고 제곱해주고 쭉쭉쭉 해서 75에서 60을 빼준 다음에 제곱을 시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보게 되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6-1이죠. 6-1에 해당되는 값으로서 정리를 하면 되고 마찬가지로 62-60에 대한 값 제곱 그 다음에 43-60에 대한 값 제곱 75 빼기 60에 대한 값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45 빼기 60에 대한 값 제곱 그 다음에 75 빼기 60에 대한 값 제곱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때 해당되는 값이 5분의 968이 나옵니다. 5분의 968이 나오고 이때 해당되는 값을 정리를 했더니 193이라는 값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데이터가 이렇게 정리가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거는 A회사하고 B회사하고의 차이에 해당되는 값을 비교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비교를 해보냐라고 보시게 되면은 맨 처음에 우리가 데이터를 봐요. 데이터를 볼 때는 기본적으로 위치 측도에 해당되는 중심 위치가 어디인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중심 위치에 해당되는 부분이 A도 60, B도 60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서 비교하기가 어렵겠죠. 그런 경우에는 두 번째로 무엇을 봐야 되냐면은 삼포 측도에 해당되는 이런 분산이나 표준 편차값을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분산에 해당되는 거 A회사인 경우에는 93.2가 나왔고요. B회사에 해당되는 거는 193이라는 분이 나왔어요. 그럼 이걸 봤을 때 분산이라는 개념은 떨어진 위치예요. 예를 들면은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평균에 해당되는 값은 A회사나 B회사나 이렇게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삼포 측도에 해당되는 값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를 이렇게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는 그래프라든지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은 이런 형태로 본다고 했을 때 과연 데이터들이 어떻게 돼 있는 게 훨씬 더 낫겠어요.
몰려있는 게 훨씬 더 낫겠죠. 그렇기 때문에 분산에 해당되는 값은 값이 작을수록 더 낫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뭐가 좋다, 나쁘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작은 값을 조금 더 우리가 데이터에 몰림 형상이 있다라고 해서 조금 더 괜찮게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분산에 해당되는 값이 93.2였고 A 회사는 B 회사는 193이었어요. 그 얘기는 여기에 해당되는 A 회사에 해당되는 평균이 분산이 조금 더 몰려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A 회사하고 B 회사를 비교를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은 A 회사에 해당되는 배터리 시간이 A 회사의 배터리 수명 시간이 조금 더 낫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데이터를 다루는 이유는 물론 이런 통계적인 내용들도 들어가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혹은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이런 통계 분석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위치 측도라든지 산포 측도라는 형태로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연습 문제 1.2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연습 문제 1.3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데이터에 대한 자료 분석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데이터에 대한 자료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알아보는 방법은 어떤 중심에 있느냐 혹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중심으로부터 라고 하는 위치 측도에 해당되는 부분 혹은 산포 측도에 해당되는 부분을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해당되는 부분 평균이라든지 분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데이터 값을 가지고서 살펴보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해당되는 부분은 어떤 도표라든지 아니면은 그래프를 가지고서 살펴보는 방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표에 해당되는 부분은 우리가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도수분포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래프에 해당되는 부분은 우리가 어떤 막대 형태로 되어 있다라든지 원이라는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그래프들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분석 중에서 우리가 도표에 해당되는 부분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의 수명시간 단위는 분으로 되어 있고요. 10개를 표본조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을 했듯이 표본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전체 집단을 가지고서 분석을 하게 되면 그때 해당되는 부분은 모집단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모집단에 해당되는 전체 중에서 일부를 뽑은 것을 우리가 표본조사다, 표본집단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본을 가지고서 우리가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서 어떠한 표로 작성하는 방법을 배워보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도수라는 부분도 있고 분포라는 부분도 있고 표라는 부분도 있어요. 표라는 부분을 작성을 할 건데 이 도수라는 부분은 빈도라는 개념과 동일하다 혹은 개수에 해당되는 부분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어떤 구간이 있으면은 그 구간에 몇 개에 해당되는 개수가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들 간에 해당되는 분포들을 보는 거죠. 어느 구간에 얼마만큼 있고 어느 구간에 얼마만큼 있는지를 가지고서 분포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가 표로 표현을 한다라는 거를 도수 분포표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구간이 되어 있어요. 과연 이 빈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채우느냐에 대해서 살펴보는 건데 이 구간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우리가 계급 구간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계급 구간. 그러면은 이 계급 구간에 해당되는 거에서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해당되는 이 상위의 값과 하위의 값과 상위의 값을 우리가 구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계급폭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급폭에 해당되는 부분은 우리가 계급의 수를 혹은 구간의 수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이거를 과연 몇 개 정도를 해서 이 폭에 해당되는 부분의 범위를 정해줄까라고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랬을 때는 계급수에 해당되는 걸 나눈다라고 했을 때 최대값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최소값에 해당되는 값을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범위가 정해지는 거죠. 그 범위에 해당되는 계급 수만큼을 나눠주면은 우리가 거기에 해당되는 거를 계급 폭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보통 여기에서 보면 10개 정도가 있기 때문에 뭐 4개라든지 이런 형태로서 4개라든지 5개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개수가 일반적으로 이제 4개 정도로 본다라고 하면은 그랬을 때 최대값과 최소값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때 18에서부터 12까지 해당되는 최대값은 18로 볼 수가 있고요. 최소값에 해당되는 값은 2라는 값이 나와 있네요. 2라는 값이 나와서 4분의 16이라고 해서 구간을 우리가 4에 해당되는 범위만큼 하나씩 다 나눠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작을 할 때는 2부터 시작을 한다라기보다 0부터 어느 범위, 5부터 어느 범위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하는 거가 좋기 때문에 이때 해당되는 시작을 0부터로 표현을 하고 나온 값은 물론 4가 나오긴 했지만 이때 해당되는 범위수를 조금 더 넓혀서 5까지로 보는 게 가장 그래도 보기 좋은 표를 작성할 수 있는 하나의 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급폭이라든지 계급수에 해당되는 거는 어떤 바운더리, 경계값을 알려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깔끔하게 표를 작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해당되는 4라는 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0 이상에 해당되는 거에서부터 그다음에 5 미만에 해당되는 값을 해야지 우리가 각각에 해당되는 빈도수들이 겹치지 않아요.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이 구간에 해당되는 이상과 미만이라는 값을 반드시 써주신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개수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상과 미만을 제외한 5에서부터 10, 그다음에 10에서부터 15, 15에서부터 20이라는 값으로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해당되는 값은 합계 마지막에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여유분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당되는 부분에 표만 채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0 이상이고 5 미만입니다. 그러면 0에서부터 4까지 해당되는 개수를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가 없어지고요. 4에 해당되는 값까지 하게 되면은 1개, 2개만 포함이 되겠죠. 이 빈도수는 이 분에 해당되는 개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5부터 10이에요. 이때는 이상이기 때문에 5가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5에 해당되는 부분, 그다음에 10 미만이니까 10은 포함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1만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0 이상에서 15 미만이니까 10, 그다음에 11 동그라미로 할게요. 표현이 될 수 있게. 그다음에 3개, 4개, 5개에 해당되는 값으로서 개수를 셀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에서부터 15 이상, 20 미만이기 때문에 이때 해당되는 값 17하고 18에 해당되는 값을 표현을 하게 되면은 2개에 해당되는 값이 나오는 거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 잘 구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이 빈도수에 대한 개수들을 다 합쳤을 때 전체에 해당되는 10개라는 값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잘 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2 더하기 1 더하기 5 더하기 2를 했을 때 합계가 10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빈도수에 해당되는 개수값 정확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도수 분포표는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만 구하셔도 무리는 없어요. 구간에서부터 그다음에 빈도수에 해당되는 값만 구하셔도 무리는 없는데 이걸 가지고서 하다 보면은 지금은 데이터가 작지만 만약에 데이터가 많아지게 되면은 과연 2라는 수가 얼마만큼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5라는 값이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상대적인 값을 표현을 하는 게 상대도수다라고 표현을 하시면 돼요. 이 얘기는 즉 전체분의 내가 구한 빈도가 얼마만큼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 도수에 해당되는 건 전체가 10이었잖아요. 10에서 이만큼에 해당되는 값을 도수로서 상대 도수로서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때 해당되는 값 0.2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체 10인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구간에 해당되는 값은 1밖에 안 나왔어요. 그럼 1이기 때문에 이때는 0.1에 해당되는 도수만큼이 차지를 한다. 비중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이때도 10개에 해당되는 값 중에서 5라는 값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0.5. 마찬가지로 10개라는 전체 중에서 우리는 15 이상 20 미만에 해당되는 빈도수가 이만큼 차지하고 있어요 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0.2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다 더하면은 1.0이 나오면서 1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를 이제 약간의 표준화 개념으로서 살펴보게 되면은 상대적인 비중 혹은 상대적인 도수로 봤다라고 하면은 이때 해당되는 부분에서 10 이상에서 15 미만에 해당되는 이 구간에 해당되는 값이 가장 좀 많이 분포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분포표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분포표를 만들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게 되면은 가장 많이 표현이 되는 게 막대 그래프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막대 그래프라는 형태가 있는데 말 그대로 막대 그래프라고 해서 네모난 형태의 막대라는 형태로서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도수 분포 그래프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 혹은 막대 그래프다라고 혹은 바 그래프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막대로서 표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때 해당되는 부분을 보게 되면 이거를 보통 우리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봤을 때 X축이다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그럼 이때 해당되는 부분이 Y축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굳이 X축, Y축이라는 부분을 구분하지 말고 여기에선 그러면은 구간에 해당되는 범위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Y축에 해당되는 부분은 빈도수다라고 여러분들이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간에 해당되는 빈도수를 하나씩 정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빈도수를 가지고서 하게 되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0에서 0 이상 5 미만인 경우, 여기가 5에서 10 미만인 경우, 그 다음에 10에서 15 미만인 경우, 여기가 15에서 20 미만인 경우, 네 번째 맞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가지고서 우리가 1부터 2, 3, 4, 5 조금 더 적겠습니다. 5, 그 다음에 6, 7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5가 가장 큰 값이니까 이 정도까지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7, 6, 5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걸 가지고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0에서부터 5에 해당되는 값은 2였어요. 그러면 개수 2에 해당되는 우리가 막대를 그리면 되는 거예요. 여기 정도라고 하면은 막대니까 중간 위치로 해서 이런 형태로서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2에 해당되는 값, 그 다음에 5에서부터 10에 해당되는 값의 빈도수는 1이었어요. 그러면 1에 해당되는 이 값을 점선으로 표현을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10에서부터 15에 해당되는 부분은 5개였어요. 그럼 5에 해당되는 값으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 거였고요. 보통 이 점선이 중앙에 오면 제일 좋겠죠? 그리고 15에서부터 20에 해당되는 값을 표현을 하게 되면은 2에 해당되는 값에서 2에 해당되는 값으로 해서 이런 형태로서 우리가 막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연습 문제 1.3에 해당되는 부분에서는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서 도표라든지 도수분포표라든지 막대 그래프라는 어떤 그래프를 가지고서 데이터가 어떤 형태로 분포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자료 분석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수 문제 1.4 계속해서 문제 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개의 표본조사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표본조사를 했을 때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 보고자 했던 부분은 4분위수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Q1과 Q3를 구하고 그 다음에 IQR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데이터가 있어요. 어떤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데이터를 전체를 4로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을 이렇게 4등분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 Q1,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 Q3로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의 데이터들을 하나의 분포에 해당되는 형태를 알아보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가지의 형태로 이렇게 분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4분위수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고요. 위치값에 해당되는 Q1 값과 Q3에 해당되는 값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전에 어떤 평균을 가지고서 알아본다라고 했을 때 중앙값에 해당되는 값을 배웠었습니다. 중앙값에 해당되는 값은 위치에 해당되는 부분이 가장 중심에 있는 위치값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X바라고 표현을 하고 이때 해당되는 값이 Q2에 해당되는 값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Q2에 해당되는 값이 아닌 이제 Q1하고 Q3에 해당되는 부분을 가지고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은 순서를 나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서 나열에 해당되는 부분은 낮은 순에서 높은 순으로 하는 게 조금 더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낮은 순에서 높은 순으로 우리가 데이터들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정리를 하게 되면은 제일 낮은 게 2였어요. 2, 그 다음에 4, 5, 그 다음에 10, 11, 중복인 것도 그대로 적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위치만을 보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를 모두 다 적은 후에 그 다음에 해당되는 위치값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14, 17, 그 다음에 18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정리하고 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아홉, 10개가 되는지를 반드시 보셔야 돼요. 하다 보면은 한두 개씩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하고 나서 두 번째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Q1하고 Q3에 해당되는 4분위수 값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 해당되는 Q1에 해당되는 부분은 우리가 4분위수로 본 거기 때문에 이때 해당되는 부분은 4분의 n 플러스 1에 해당되는 순서에 해당되는 이 위치값에 해당되는 값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 공식이 여기에 해당되는 Q1 값이다, Q3 값이 아니라 이때 해당되는 값은 위치 값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서 풀이에 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Q3에 해당되는 부분은 4분의 n 플러스 1 곱하기 3에 해당되는 공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4분의 지금 10개예요. 10 더하기 1에 해당되는 값을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면은 2.75에 해당되는 번째의 순서의 위치에 해당되는 값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면은 2.75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두 번째 값은 뭔지 알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이 두 번째에 있는데 이 두 번째에서부터 0.75만큼 멀리 떨어진 값을 우리가 Q1에 해당되는 값으로 보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두 번째에 해당되는 값은 알아요. 이제는 우리가 Q1에 해당되는 값을 구할 겁니다. 위치 값은 다 했으니까. 그럼 이때 해당되는 값은 알아요. 4예요. 그러면 4 더하기 0.75에 해당되는 값만큼을 구하셔야 되잖아요. 그 0.75에 해당되는 값을 5에서 4 사이에 0.75만큼에 해당되는 값으로서 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얘기는 일단 5에서 4에 해당되는 범위값은 이렇게 빼기로서 표현을 하는 거고요. 여기다가 0.75에 해당되는 값만큼을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 구하는 값은 4.75라는 값으로서 우리가 Q1에 해당되는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위치에 해당되는 값을 첫 번째로 구하셔야 되는 거고요. 위치값을. 그럼 이 위치값을 해서 우리가 딱 떨어지게 세 번째, 네 번째, 두 번째라고 하면 제일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0.75만큼에 해당되는 값만큼은 더해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구하냐? 여기 사이에 해당되는 값에서 0.75 위치에 해당되는 값을 더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4라는 값이 나왔고 5에서 4 사이에 있는 값 중에서 0.75만큼 해당되는 값만큼을 더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값이 4.75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Q3에 해당되는 값을 보게 되면은 4분의 10 더하기 1이에요. 그리고 곱하기 3을 해주는 거죠. 그럼 이때 해당되는 값을 구하면은 8.25번째에 해당되는 값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8.25번째. 그럼 이제 우리가 값을 구해야 되겠죠. 이때 해당되는 값을 구하는 것 마찬가지로 8번째 값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번째에 해당되는 값은 14예요. 그런데 여기서 0.25만큼 조금 더 벌어진 값을 구해야 되겠죠. 그 값은 17과 14 사이에 있는 값을 가지고서 0.25만큼에 해당되는 값을 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일단 8번째에 있는 값에 해당되는 값은 14였어요. 그리고 이때 해당되는 0.25만큼에 해당되는 값은 기준을 17-14에 해당되는 이 범위에서 곱하기 0.25에 해당되는 값만큼만 가지고 가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때 해당되는 값을 보게 되면은 14 더하기 0.75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값을 더하면 14.75에 해당되는 값이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Q3에 해당되는 값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Q1에 해당되는 값은 4.75다. 그다음에 Q3에 해당되는 값은 14.75다라고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겠죠.
반드시 이 공식은 위치에 해당되는 공식이다라는 것을 아시고 나서 그 위치값에 해당되는 거에서의 거리만큼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Q1과 Q3를 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해당되는 부분은 우리가 IQR을 구하여라 라고 돼 있어요. 인터쿼타일 레인지라고 해서 4분위수 범위라고 표현을 하면 됩니다. 4분위수 범위예요. 보통 여러분들 범위를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표현이 됐었죠? 범위에 해당되는 부분은 가장 큰 값에서 가장 작은 값을 빼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예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4분위수의 범위에 해당되는 부분은 Q3라는 값에서 Q1이라는 값을 빼주기만 하면 돼요. 그랬을 때 해당되는 부분을 이 값의 범위다, 4분위수의 범위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때 우리가 Q3에 해당되는 부분은 14.75라고 값이 주어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Q1에 해당되는 부분은 4.75라고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해당되는 4분위수 범위 IQR에 해당되는 부분은 10이라는 값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용어는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4분위수 범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4등분했을 때 Q1, Q2, Q3로서 표현을 했고 그 중에서 Q1과 Q3 값으로서 우리가 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IQR에 해당되는 부분은 범위예요. 범위이기 때문에 4분위수의 범위,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뺀 범위값을 찾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Q3에서 Q1을 빼서 우리가 데이터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연수문제 2.3에서 우리가 4분위수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